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돕는 최고의 방송 조관일 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요령, 그것도 아주 외우기 쉽도록 공식을 만들었는데 사람 사귀는 법에 대해서 방송하는 거죠. 이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책을 50여 권 쓰는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다룬 책을 몇 권 썼었습니다. 인테크라는 책, 인테크 하면은 벌써 그 감이 오죠. 재테크 식으로 인테크,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은 뭐냐면 원칙 중심의 인간관계론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뭐 지금은 구할 수 없고요. 이 명칭 자체가 제가 상표 등록을 냈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9가지 법칙, 이런 책도 썼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인간관계가 꼭 9가지 법칙으로만 되는 건 아닌데 책 한 권을 구성하다 보니까 9가지로 요목을 빼가지고 책을 구성한 거죠. 이 책도 지금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어쨌거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그만큼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살아왔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뭐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썼으니까 당신은 인간관계의 도사냐? 그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젠가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은둔형입니다. 이 강의한다고 하는 사람이 은둔형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 친구, 아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책 쓰고 연구하면서 서서히 혼자서 즐기다 보니까 은둔형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귀면 제대로 사귀는지의 그 원리만은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원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성공의 길을 안다고요.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법칙을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원리를 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 즉 사람을 사귈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원칙,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5가지로 만들었어요. 5가지로. 도계, 걸, 융, 모. 우리가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 할 때 도계, 걸, 윷. 근데 그건 윷인데 여기는 육입니다. 그래서 도계, 걸, 융, 모. 이렇게만 외워두시면은 인간관계, 사람을 사귈 때 훨씬 쉽게 뭔가를 떠올리면서 잘 사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첫째 도움을 주고 받아라, 이런 얘기죠. 사람이 너무 깔끔하게 나는 남의 도움도 안 받고 도움을 주지도 않아. 그러면 인간관계는 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요, 좀 비벼대고 말이죠. 좀 이렇게 좀 귀찮은 것 같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귀찮은 듯한 친구인데도 계속 나한테 뭐 이렇게 부딪히고 뭐 하다 보면은 왠지 정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흔히 미운정, 고운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세요. 그럼 또 상대방이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거고, 또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는 남을 도와주고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인간관계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첫째가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이 관계를 맺어나가자. 개는 뭐냐? 개인과 개성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데 왜 너는 저러냐 하면은 참 골치 아픕니다. 사람마다 다 색깔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 다르죠. 사람 인자를 보세요. 한문으로 사람 인자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획하고 짧은 획.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장점이 있는 사람,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는 사람, 좀 능력이 덜 뛰어난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게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마다의 색깔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차를 인정해야만이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전부 다 나같기를 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음 세 번째, 걸쭉하게 새겨라.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지요? 너무 깔끔을 떨면은 주위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너무 원리 원칙만을 따지면 주위에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모인다고요. 그리고 걸쭉하게 사귄다는 게 뭡니까? 친구들 보면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되게 걸쭉하게 못 새깁니다. 너무 깔끔을 떨죠. 반면에 좀 뭐랄까 좀 이게 껄렁껄렁한 친구들 있잖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을 잘 사깁니다. 아주 걸쭉하게 사귀죠. 그래서 이왕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 걸쭉하게 사귀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주장합니다. 도계걸 6은 뭐냐? 육체적 접촉을 강화하자. 육체적 접촉을 강화하라니까 뭐 성희롱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요. 영어로 따지면 스킨십이죠.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육아 용어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 피부를 접촉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교류뿐만 아니라 감정의 교류까지도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을 사귈 때 스킨십, 즉 육체적 관계를 강화하라는 것은 계속 살을 비비라는 게 아닙니다. 몸 가는데 마음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고동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적 접촉을 강화하라는 것은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모이고 같이 부대끼고 이렇게 뭔가 동고동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인간관계가 되죠. 아무리 친했던 관계도 세월이 지나면은 다 멀어집니다. 따라서 육체적 관계를 강화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같이 자주 만나면서 같이 어울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계걸육모, 모는 뭐냐? 그렇게 자주 만나려면은 모임의 강점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만나는 것이 띄엄띄엄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서먹서먹해지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모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3명만 모여도 모임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강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모이다 보면은, 정기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자주 모이게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모임이 없으면은 뜸하게 모이게 되고 뜸하게 만나게 되고 결국은 사이가 서먹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모임의 강점을 활용해서 모임에 자주 나가고 또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어울리다 보면은 걸쭉하게도 되고, 그리고 개성의 차이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강점을 잘 활용하시라, 이렇게 5가지를 저는 강조합니다. 도계걸육모, 어떻습니까? 이 5가지만 마음속에 딱 가다듬고 한번 내가 지금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고려해 보시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차가 있어서 나는 그렇게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 싫다, 나는 은둔형이다 하면 실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좀 인간관계를 형성할까? 인맥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나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도계걸육모를 반드시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시면 아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그런 좋은 인간관계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았습니까?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정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